2024년 겨울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 78세의 김상철 씨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5년을 투병한 끝이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 이순덕 씨, 74세.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였습니다. 장녀 김민지, 50대 초반.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지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며칠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 경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순덕 씨는 남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오후 6시가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은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창백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철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민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상철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보여요?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민지를 통과해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지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상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영.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영. 그 순간 민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은영이, 그 이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덕 씨도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은영. 상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오후 6시 32분, 김상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은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외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민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은영이가 누구예요? 순덕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마. 지금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 민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영.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부른 이름. 엄마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 밤이 깊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영이가 누구예요? 민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열어젖힌 50년 된 비밀. 가족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 그리고 잊히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이름.
민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이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상철은 1946년생으로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한 집안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상철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6살 때였습니다. 작은 인쇄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 상철은 이순덕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순덕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1973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1974년 첫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상철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철은 인쇄 기술을 익혔습니다.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작은 인쇄소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급여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우리 딸 대학까지 보내야지. 상철은 자주 말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딸만큼은 공부 걱정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1978년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생활은 빠듯했지만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어요. 민지가 회상했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으셨죠.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상철은 아이들의 학교, 운동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도 시간을 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지금도 앨범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며 상철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일 외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왔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민지는 기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순덕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990년대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상철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순덕이 가끔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보면 그게 보람이지. 상철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상철은 60을 넘겼습니다. 인쇄소에서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64세였습니다. 작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노후 자금의 일부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상철은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가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온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가끔 혼자 있을 때 낡은 상자를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상철의 눈에는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곧 상자를 닫고 다시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뭐 보고 있어요? 순덕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서류 정리하는 거야. 상철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2015년 상철은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약을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방금 한 말을 다시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춘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춘덕은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상철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0년 치매가 중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가끔 못 알아봤습니다. 딸 민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지예요. 아버지, 딸이에요. 민지? 아, 그래. 민지. 상철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2022년 상철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춘덕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점점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상철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영. 가족 누구도 모르는 그 이름을. 평범했던 아버지, 성실했던 가장.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흘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산 사람. 그것이 김상철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안경, 펜, 수첩,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상자를 꺼내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종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열쇠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상자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은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편지지였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은영.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영.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부른 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지는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1970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여성의 필체였습니다. 상철 씨.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함께 걷던 한강변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민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버지에게 은영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인가? 다른 편지도 읽었습니다. 상철 씨. 어제 당신과 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당신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해요. 민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거실로 나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춘덕은 딸이 들고 있는 상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엄마, 송은영이 누구예요? 춘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민지야. 민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춘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예전에요? 나랑 만나기 전이야. 젊을 때. 춘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송은영이라는 사람이었어.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였대. 민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20살 때쯤 만났다고 했어. 깊게 사귀었대. 결혼까지 생각했었나 봐. 그럼 왜 결혼 안 했어요? 집안에 반대가 있었어. 춘덕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아버지 집안보다 형편이 나았거든. 그쪽 부모가 반대했대. 가난한 남자와는 결혼 못한다고. 민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 1972년쯤이었나. 아버지가 26살 때. 춘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다음 해에 아버지를 만났어. 친구 소개로.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착했지. 엄마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 춘덕의 대답에 민지는 놀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해줬어.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엄마는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았지. 하지만 뭐 어쩌겠니. 사람 마음이 칼로 무자르듯이 되나. 춘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는 좋은 남편이었어. 바람 피운 적도 없고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어. 다만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마지막에 은영이를 부른 건 잊지 못했던 거겠지. 기억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 사람만큼은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 춘덕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편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은영이 아버지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셨네요. 그랬구나. 춘덕은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질투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젊은 연인의 풋풋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본 영화, 함께 걸은 한강변, 함께 꿈꾼 미래. 상철 씨, 우리 결혼하면 작은 집에서 살아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민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꿈,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랑. 마지막 편지는 1972년 가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상철 씨, 이제 헤어져야 하나 봐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해요.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그 편지를 끝으로 더 이상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민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간직했다는 것이. 민지는 어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송은영,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민지는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은영 씨랑 어떻게 만났어요? 춘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결혼하기 전에 1968년 봄이었습니다. 22살의 김상철은 서울 구로구의 작은
인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해 4월 공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송은영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21살로 근처 양품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점심시간이라 분식집이 붐볐습니다. 은영이 상철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상철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은영은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은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기 인쇄 공장에서요. 아, 그 큰 건물이요? 저는 양품점에서 일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그 분식집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철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 데이트는 명동 극장에서였습니다. 멜로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같이 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주로 주말이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제 꿈은 작은 서점을 여는 거예요. 은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책을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제 가게를 갖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래요. 상철은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상철 씨 꿈은 뭐예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요. 가족을 잘 돌보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 평범하지만 좋은 꿈이에요. 은영은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째 사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상철이 어느 날 청혼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가진 건 없지만 은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영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은영의 아버지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은영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쇄 공장 직원.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미쳤구나. 아버지,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해요. 착한 게 밥 먹여주냐? 가난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은영의 어머니도 반대했습니다. 은영아, 엄마 말 들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현실을 봐야 해. 은영은 울며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1971년 여름, 은영의 부모는 딸을 강제로 시골 친척집에 보냈습니다. 상철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민지가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을에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은영아, 차라리 도망가자. 상철이 제안했습니다. 둘이서 어디 먼 곳으로 가서 살자.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게. 하지만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대로 포기할 거야? 시간을 좀 더 줘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게요. 은영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1972년 가을, 은영의 아버지가 중매를 주선했습니다. 상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만나봐라. 좋은 사람이야. 은영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가 계속 그 가난뱅이를 고집하면 엄마 아빠는 너를 딸로 생각 안 할 거야. 결국 은영은 무너졌습니다. 부모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 씨, 미안해요. 은영은 상철을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되나 봐요. 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상철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의 맞선을 잡으셨어요. 맞선을 안 보면 되잖아. 상철 씨,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약해서 미안해요. 상철 씨를 배신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을 사귄 사람이 이렇게 떠난다는 것이. 다음 해 봄, 상철은 이순덕을 소개받았습니다. 친구가 주선한 맞선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실해요.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화려한 사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상철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사랑보다는 동반자, 그런 관계였습니다. 결혼 전, 상철은 순덕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알아요.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한테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미안해요. 완전히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 거예요. 하지만 순덕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1973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상철은 좋은 남편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순덕도 좋은 아내가 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은영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녀와 걷던 한강변이 떠올랐습니다. 영화를 보면 함께 봤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은영의 편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꺼내 읽었습니다. 은영아, 잘 지내고 있니? 행복하니? 상철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 그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인형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힘들었겠어요. 괜찮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완전히 내 사람은 아니었을 뿐이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50년 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리고 편지들. 송은영이라는 여자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은영 씨는 지금 어디 계실까? 민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송은영을 찾아보기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은영 씨를 찾아볼까 해요. 순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셨는데 마지막 소식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순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민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송은영이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지역을 좁혀 검색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옛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은영이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현재 거주자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래 산 어르신들이라면 혹시 기억할지도 몰랐습니다. 송은영? 약국집 딸? 한 할머니가 기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대요. 그래. 그 집 딸. 예쁘장했지. 그런데 오래전에 이사 갔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결혼하고 강남 쪽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실마리는 미약했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가서 전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간신히 정보를 얻었습니다. 송은영은 1973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었습니다. 강남구로 이사했고 그 후 몇 번 더 이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였습니다. 민지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가봐야겠다. 다음 날 민지는 성남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해당동 해당 호수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버지 장례 소식을 전한다고?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송은영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송은영인데요. 누구시죠? 민지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김상철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 씨를.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 아버지예요. 은영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단정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 드릴게요. 은영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은영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치매로 5년을 투병하시다가. 은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은영 씨,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편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은영 씨가 보낸 편지들이요. 은영은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은영 씨 이름이었어요. 은영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영이 진정될 때까지. 한참 후 은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죠. 왜 헤어지셨어요?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저는 약했어요. 부모님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은영은 편지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행복하셨어요? 행복한 척 했어요. 아이 둘을 낳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철 씨,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은영 씨를 잊지 못하셨어요. 치매로 모든 걸 잊어가실 때도 은영 씨만큼은 기억하셨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의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마음 전부를 주지는 못했어요. 그게 미안해요. 아버지도 우리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는 이해하고 계세요. 민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은영 씨한테 쓴 편지예요. 하지만 보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오늘도 너를 생각한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비록 내 옆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웃고 있기를.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너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 것이다. 사랑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은 은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상철 씨. 그리고 여전히 사랑해요. 그날 오후 두 여자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에 대해, 지난 50년에 대해,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해. 민지와 은영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상철을 사랑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제가 알던 젊은 상철 씨와 나이 든 상철 씨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서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과묵하셨어요. 말씀이 많지 않으셨죠. 하지만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셨죠. 민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쳤던 적이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많이 까졌죠. 아버지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어요. 상철 씨답네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상철 씨가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미음을 끓여 먹여주시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시고 두 여자는 같은 남자에 대한 다른 기억을 나눴습니다. 은영에게는 젊은 연인이었고 민지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 아버지가 은영 씨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은영 씨 이름을 부르셨으니까요. 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상철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함께하지 못했죠.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요. 은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상철 씨와 도망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랬다면 지금의 제 아이들은 없었겠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민지는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 씨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은영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 씨 딸이 이렇게 찾아와 줘서 아버지께서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은영 씨께 마지막 인사를.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영은 젊은 시절 상철과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본 영화, 함께 걸은 한강변, 함께 꿈꾼 미래. 한 번은 상철 씨가 저한테 반지를 사주셨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어요. 작은 은반지였죠. 하지만 상철 씨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산 거예요. 그 반지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어요. 은영은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빛이 바랜 은반지였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있는 동안에도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었어요. 민지는 그 반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죠.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다고.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겠죠. 은영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썼고요. 하지만 첫사랑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민지는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았다고. 좋은 남편이 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고. 은영 씨,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이틀 후, 민지와 은영은 함께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로 갔습니다. 상철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묘지 앞에 선 은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묘비에는 꼭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철 씨, 은영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요. 살아 계실 때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민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상철 씨, 저 은영이에요. 52년 만이네요. 많이 늙었죠? 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이제 75세예요. 머리도 하얗게 샜고 주름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상철 씨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대로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상철이 써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 받았어요. 민지 씨가 전해줬어요. 평생 저를 사랑했다고 쓰셨더라고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평생 상철 씨를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상철 씨에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상철 씨,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해서 미안해요.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은영은 오랫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함께하지 못해도 평생 마음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민지 씨. 은영이 일어서며 민지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에요. 두 여자는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올게요. 은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상철 씨. 그날 이후 은영은 정기적으로 상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꽃을 가져가고 묘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가끔 은영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들로서.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은영 씨가 아버지 산소에 가는 거 괜찮으세요? 춘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 사람도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미운 마음은 없으세요? 예전엔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춘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야.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람이 받은 사랑. 다르지만 둘 다 진짜였어.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춘덕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냥 사람이야. 질투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시간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은영과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여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어머니를 은영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여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은영 씨를 만나보시겠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나봐야겠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춘덕과 은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들. 한 명은 아내였고, 한 명은 첫사랑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송은영입니다. 이순덕입니다. 춘덕도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 좋은 남편이셨나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은 남편이었어요. 춘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어요. 다행이에요. 은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상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거든요. 은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춘덕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그랬던 거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요. 춘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느꼈죠. 춘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끔 남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뭘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은영 씨를 생각하는 거죠. 미안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순덕 씨한테 상처를 준 거네요. 아니에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 씨가 준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죠. 순덕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은 최선을 다했어요. 저와 아이들을 위해. 비록 마음 전부를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어요. 은영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상철 씨를 잘 돌봐주셔서. 은영 씨도 고마워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은영 씨가 있었기에 남편이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미안함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민지는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질투와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춘덕이 말했습니다. 저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백도 못하고 헤어졌죠. 춘덕은 웃었습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도 나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춘덕은 오랜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처음 말해보네요. 남편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세 여자는 웃었습니다. 모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춘덕 씨, 제가 계속 상철 씨 묘를 찾아가도 될까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춘덕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요. 가끔.
우리 둘 다 상철 씨를 사랑했으니까. 그 말에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순덕과 은영은 가끔 함께 상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두 여자는 묘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철 씨, 우리 둘 다 왔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아내와 첫사랑이요. 놀랐죠? 당신 복도 많아요. 은영이 덧붙였습니다. 두 여자가 이렇게 찾아오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상철도 저 위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질투와 미움을 낳지만 때로는 이해와 용서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과 은영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묘를 찾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은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됐네요. 적이었나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그랬죠. 순덕 씨가 상철 씨를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은영 씨를 미워했어요. 남편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흘러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자신도, 상대방도, 그리고 김상철도. 봄이 왔습니다. 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상철 혼자 혹은 은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젊은 상철과 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남산, 명동거리, 서울의 여러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사진첩을 은영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은영도 이 사진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민지와 순덕, 그리고 은영이 함께 모였습니다. 민지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9년 봄,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나요? 첫 데이트 때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은영은 21살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녀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순덕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정말 멋있었어요. 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 옷 기억나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이 원피스, 상철 씨가 사주신 거예요. 첫 월급 받아서. 아버지가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 생일 선물이라고.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말 기뻤어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은영은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본 영화, 함께 먹은 음식, 함께 걸은 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예요. 1970년 12월의 사진이었습니다. 명동 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습니다. 상철 씨가 저한테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빨간 목도리였죠. 그 목도리 아직 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순덕은 조용히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질투나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헤어져야 했다는 것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1972년 가을 사진이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일주일 후에 헤어졌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것처럼. 이 사진을 찍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곧 헤어질 거라는 걸. 은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마지막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춘덕은 은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춘덕 씨도 그랬잖아요. 남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사셨잖아요. 우리 둘 다 쉽지 않았네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민지는 사진첩을 다시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춘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요. 제가 알던 아버지는 과묵하고 무뚝뚝하셨는데 이 사진 속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랬어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 씨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웠어요. 세 여자는 오랫동안 사진첩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전의 추억이 지금 이 자리에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진첩,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춘덕이 대답했습니다. 은영 씨 추억이니까요. 고마워요. 순덕 씨. 은영은 사진첩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은영은 집에 돌아가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상철,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 상철 씨, 우리 정말 행복했었죠? 은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끝은 슬펐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진짜였어요.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한강변에서 찍은 첫 데이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거실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은영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순덕도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상철이 입던 옷, 신던 신발, 쓰던 물건들. 여보,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순덕은 남편의 옷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그 아픔을 혼자 안고 살았겠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서.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네요. 뜨거운 사랑도 있고 따뜻한 사랑도 있고 당신이 은영 씨한테 준 사랑은 뜨거웠고 저한테 준 사랑은 따뜻했어요. 둘 다 진짜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가족들과 함께 기일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영도 초대했습니다. 은영 씨도 오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은영은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에요. 순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상철 씨를 사랑한 사람이니까 가족이에요. 기일날, 은영은 하얀 국화를 들고 왔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상철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 씨, 은영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보고 싶어요.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은영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순덕은 은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지의 동생 민수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은영이 누군지 몰라 의아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이 있었다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정적인 분이셨는지. 젊었을 때는 다들 그래. 춘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잊어버리지만 젊었을 때는 다들 뜨거운 사랑을 해. 오후에 모두 함께 상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은영도 함께 갔습니다. 묘 앞에서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동생도 잘 있어요. 그리고 민지는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 이모도 자주 찾아오세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영은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상철 씨, 저도 잘 지내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녀는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순덕도 묘 앞에 섰습니다. 여보,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숨겨둔 비밀도 알게 됐고 당신의 첫사랑도 만났어요. 그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났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겠다는 걸. 순덕은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준 사랑도 진짜였고 은영 씨한테 가진 사랑도 진짜였어요. 둘 다 소중했어요. 민수도 아버지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왜 가끔 슬퍼 보이셨는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가족들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상처를 추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영이 말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사실 상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한번 갔었어요. 모두가 놀라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언제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1년 전이에요. 민지 씨가 저를 찾아오기 몇 달 전에. 은영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가을, 은영은 우연히 신문에서 상철의 소식을 봤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 기사였는데 그 명단에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요양병원에 연락해 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제가 알던 그 상철 씨가 맞다는 걸. 은영은 그날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면회실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만나는데 상철 씨는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녀는 복도 끝에서 멀리 상철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늙으셨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도 늙었는걸요. 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는 걸. 은영은 그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왔습니다. 후회해요. 그때 다가갔어야 했는데. 설령 저를 기억 못하셔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순덕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상철 씨는 분명 느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보러 왔다는 걸. 그럴까요? 그럼요. 마음은 통하는 거니까.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의 집에서였습니다. 가족들과 은영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상한 가족이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첫사랑이 함께 밥을 먹다니. 이상하지만 좋아.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니까. 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민지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 이모는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식사를 마친 후 은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50년 전에 은영에게 준 그 반지였습니다. 민지 씨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이건 은영, 이모 거잖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간직했어요. 50년 동안. 이제는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반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컸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민지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날의 사랑.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평생 간직한 사랑.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민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이 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순덕과 은영은 이제 매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상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둘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은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나도 그래요.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영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두 여자는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민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모습, 용서의 힘, 그리고 이해의 아름다움. 엄마, 은영 이모, 민지가 어느 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민지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은영 이모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 이 모든 걸 담은 책이요. 순덕과 은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하지만 평생 간직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사랑. 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상철 씨를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순덕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 몇 달 후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이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자가 마지막 순간 부른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50년의 사랑 이야기. 책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시니어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독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죠. 이 책을 읽으며 위로받았어요.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순덕과 은영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여자는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비록 마음 전부를 저한테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상철 씨와 함께하지 못했어요. 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랑한 시간은 진짜였어요.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부인은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치매에 걸렸었는데 마지막에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셨다니 다행이에요. 순덕이
노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몇 달 후, 민지는 상철의 3주기를 맞아 다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 네. 김상철 송은영. 장학금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춘덕과 은영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책의 인쇄와 두 사람의 기부금으로 작은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두 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민지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학생들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춘덕과 은영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상철 씨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네. 남편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춘덕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여자는 다시 상철의 묘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우리가 좋은 일을 했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여보, 자랑스러워요? 춘덕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상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그리고 미안해요. 춘덕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도 감사해요, 상철 씨. 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예쁘네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상철 씨도 저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럴 거예요. 춘덕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 둘이 이렇게 친구가 된 걸 보며 두 여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묘지를 떠났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해와 용서에 도달한 사람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김상철.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업적도 화려한 삶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여자에게 깊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열정적인 첫사랑, 하나는 따뜻한 부부애. 그리고 그 두 사랑은 그의 죽음 후에 하나로 만났습니다. 이해와 용서로. 그것이 김상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기억한 이름. 은영. 그 이름은 50년 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덕과 은영의 우정으로, 장학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김상철의 사랑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어딘가에서 김상철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두 여자가 친구가 된 것을 보며,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